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상 토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실전 투자자이고요.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비상 토지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만큼 알아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전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플랜도 다양하고요. 절세 방법이라든지 더 신박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실전에서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든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를 해야 이 비사업토지, 사업토지는 나중에 토지 투자하다 보면은 그 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토지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연구하고 발전하는 그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했었고, 임야도 했었고, 목적 농지 했죠? 이번에는 이제 4번. 농지 임야, 목적 농지 외의 토지입니다. 외에 다음 항목을 제외한 토지는 역시 이 외중의 토지 중 요거를 제외하면 전부 다 비사무 토지라는 얘기죠. 요거는 뭡니까? 사무 토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무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관계 법률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가 있어요. 요거는 면제됐으니까 이거죠? 면제된 토지는 이거는 사무 토지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별도 합장과세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역시 이것도 사업토지죠. 이걸 제외한 토지가 있으니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그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것, 요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실전에 중요합니다. 이 가번, 압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번, 압원이 외에서는 재산세가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분리과세냐 아니냐, 그게 구분이 굉장히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보는 게 또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이렇게 비상금 토지 범위가 나오죠.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봤죠? 비상금 토지랑 이걸 말한다. 그래서 4번에 보는 겁니다. 농지, 임야, 목적 농지 외의 토지를 제외한 것 다음項目은 재산세 비과세, 면제, 그 다음에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요 표시가 있는 거는 뭡니까? 사업투자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종합과세로 되어 있으면 그건 비사업토지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특징 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외한 토지가 나왔고요. 먼저 비과세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 3분의 1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과하지 않지만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거는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뭐 재산세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재산세 부과한다고 했죠? 이렇게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는 요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요거 그게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까요? 대통령 정화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5개죠. 대통령을 정하는 지목이 요거는 뭡니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들어갔죠? 근데 요거 도로 쓰고 있잖아요. 내 땅인데, 이만큼 내 땅인데, 억울하잖아요, 이게. 억울하죠? 왜? 내 땅을 이렇게 남 쓰게 하는 것도 이만큼 주는데, 세금까지 내면, 재산세까지 내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재산세까지 내면은 정말 안 맞죠, 뭔가가? 근데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요거는 요만큼 재산세 냅니다. 이 도로로 된 거는 이건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이거 애매하죠. 이거 재산으로 하기에도 재산 세금 내기요. 요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 정하는 거죠. 이거 시행령이죠. 대통령 정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다음 각구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도로 여기 보니까 도로법,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그 밖에 도로법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도 도로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이거죠. 않는다 이거죠. 하청, 개방, 국어도 안 하죠. 묘지도 있고요. 그 다음 특이한 게 뭐냐면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는 뭡니까? 묘지는 무덤과 이에 접촉된 부적지자물 구조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만 묘지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없어. 근데 지목만 묘지예요. 그건 재산세 나옵니다. 묘지만 있어. 무덤이 있어요. 근데 지목이 묘지가 아니야. 이것도 재산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목이 묘지이고 로서 엔드잖아요. 그다음 무덤 있고 그러면 재산세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로 나머지는 자체가 지목이 도로이거나 자체가 현황적으로 보면은 이건 뭡니까? 이거 지목이 상관없이 보면은 이건 재산세 그거 내지 않아요. 근데 묘지는 그런 모양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이 있고 3번에 이거 제했죠.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6개는.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투자해서 보는 것은 도로하고 묘지입니다. 묘지. 묘지가 있으면 지목도 요거 묘지가 있으면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죠?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 네 가지는 이제 많이 안 보는데 도로하고 묘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 그렇죠? 재산세 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통제보호구역,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없네요. 통제보호구역, 다만 전답, 과수원, 대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 그 다음에 공원자연 보전지구,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냐 이건 다 뭡니까?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를 사용하기 위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인 거. 임시 가설 건축물은 재산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뭐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선박, 그 다음에 행정기관을 받는 거, 부적절한 선박 이런 게 있죠. 철거 명령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주택 이런 부적절하죠. 이런 재산세 내기에는 철거가 확정되는데 이런 거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재산세 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산세 내지 않는다는 거. 다른 거는 우리 투자자 입장이니까 다른 거는 저도 그냥 요 내용을 봐서 알지 잘 모릅니다. 저도 뭐만 안다? 요것만 아는 거죠.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요것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 때 뭐가 있냐면 과세 대상의 구분. 이 종합 별도 분리과세가 있거든요. 종합 합산 대상은 이건 뭡니까? 이거 별도나 분리과세 아닌 거 종합 합산입니다. 근데 별도 합산이랑 분리과세만 이거는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소재가 했죠? 이렇게 여기 요거는 비사업소재가 있잖아요. 재산세가 이거죠? 별도 합산이든 분리과세도 이거 있으면 이건 사업소재죠. 이게 아니면 종합 합산이면 이거는 비사업소재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비사업소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종합 합산은 아닌 거. 별도 합산은 이런 게 이제 별도 합산입니다.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정하는 건축 부지, 뭐 이런 물리단지 분지, 부속 토지, 철거 매수대 이런 거 차고형 토지 요거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우리는 이거보다도 재산세 고지서에 별도 합산이 나오면 사업토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뭡니까? 이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게 사업토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때는 들여다보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이런 내용을 뭐 머릿속에 놓기에는 부담스럽죠.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분리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과세도 공정률 전답 과세 목장률에서 적립률 정하는 토지 이게 분리과세. 이런 분리과세도 쭉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암토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사암토지죠. 다 사암토지 쓰는 것들 이제 가만히 보면 있겠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한다? 재산세 내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 종합 합산이 아니고 분리과세,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뭡니까? 아, 사암토지구나. 그게 우리가 필요하죠. 이런 거는 뭐 우리한테 그때 오픈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게 언어죠. 근데 이 디테일한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늘 제가 얘기했죠. 제 책이나 토지투자 연구반 책이나 교재나 이런 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밖에 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이 보면은, 쭉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죠? 여기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 4, 5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법 제일 위에 이제 봐야 되겠죠? 저 위에, 여기서부터. 요거. 그래서 토지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거 두 가지 했습니다. 이거 고려하여서 인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다음 과목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대충 정하는 것은 사업토지죠? 그렇죠. 그게 사업토지가 뭐가 있냐.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그 밖에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에 토지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거주, 체육시설, 체육시설 토지, 선전용, 종합원 체육시설 이런 것도 이제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은 요겁니다. 추천 투자에서 요거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토지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답은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예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토지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익 금액의 비율이 정한율, 이것이 3%죠? 제가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3% 이상이면 1년간의 수익 금액이 3% 이상이면 가액에 대해서 공시지가 이 가액에서 1년간 수입이 3% 이상이면 이거 뭡니까? 주차장은 사업투자액이죠.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재산세 나왔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는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접하지 않아요. 요게 이제 주차장으로서는 접하거든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3%죠. 3%. 기억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사회에 쓰는 거, 청소년 협동조합 쓰는 거, 예비군 훈련, 관광진흥법, 뭐 하치장 토지, 골재 채취, 폐기물 처리 사항,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쭉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호장 어떻게 있고, 토지 가액에 대해서 블로그는 어디 쭉 나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13번에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한 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0평방까지는 이건 사업이 되죠. 좀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200평까지는 이거는 뭡니까? 무주택이죠. 무주택은 나대지가 200평방까지는 200평까지는 이건 뭡니까? 사업투자액이죠. 그렇죠? 이렇게 수익금의 비율도 쭉 있습니다. 이렇게 꽤 내용이 쭉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특이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 투자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도 이거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역시 여기서는 실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만 정확히 알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은 이 개발, 디벨로퍼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주고 연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게 대상이거든요. 주택이 이렇게 허름한 집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게 굉장한 팁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단독주택이 있어요. 허름한 집이에요. 재개발 보고서 투자를 했겠죠. 투자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초기 과열지구 조선제한 지역에 아파트 또 있어요. 한 대, 두 대 있어. 여기까지 3주택이야. 그럼 3주택이면 일단 세금적으로도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고서 뭐합니까? 그대로 또 낮으면 이건 나대지잖아요. 나대지는 뭡니까? 종합합산가세가 대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는 뭘로? 이거 헐고서 주택수도 멸시됐죠. 유주택이 됐죠. 헐고서 어디다 뭘 한다고요? 주차장. 그래서 우리가 멀쩡한에 그 마을 한 곳에 어떤 전부 다 헐고서 주차장 쓰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사업 투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동안 많이 보였던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있고요. 주차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넘어와서 목장, 임야, 목장 용지 외의 토지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것은 이건 사업토지고, 그다음 별도 합산,
볼리고 하셔도 사암토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주차장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있고요. 좀 더 이제 보면은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비사암토지, 사암토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정리했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역시 비사암의 토지죠. 초과하지 않으면 사암토지 아니겠죠? 겠죠? 그러니까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이거죠. 수도권 상업지역은 3배, 수도권 내의 토지는 녹지지역은 5배, 수도권 밖의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 비수도권은. 그러니까 이 면적이 있습니다. 주택 정착된 면적 있죠? 거기에 지역 요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사암토지죠. 이거는 이제 세법적으로 이제 세무사님하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합니다. 세법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는 되셨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기억이 잘 안 돼서 주택에 정착됐으면 정착된 면적의 몇 배까지는 사암토지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5배하고 10배를 많이 기억합니다. 수도권은 5배, 뭐, 3배도 구체적으로 개정되면서 이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때는 5배. 이거 5배잖아요? 그 다음, 그 비수도권은 10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10배까지는 뭡니까? 사암토지고, 그거 넘어가면 비사암용. 수도권은 뭡니까? 부산공록이죠? 거기는 5배. 관농지는 10배. 그죠? 그것도 하나 더불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6번은 별장이죠. 별장의 부속토지. 이게 뭡니까? 별장이죠.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세 주거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의학 등의 용도로 사용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거 뭡니까? 비사암토지죠. 그래서 그 별장 10배까지 부속토지 본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정할 만한 이유가 대충 정하는 토지. 다른 거는 크게 없습니다. 알겠죠?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비사암토지를 뭐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다음에 외의 토지까지 정리하고 주택 부수토지까지 정리하였네요. 그 사암토지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뭐 얼마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틀을 이해해야 비사암토지인지 사암토지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틀을 반드시 알고서 하나하나 구분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세법적으로 가면 어렵죠. 그거는 이제 이 해당 사항 있을 때 세무사님하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절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절세하는 합법적인 세금은 좋은 방안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합니까? 정확하게 뭐 머릿속에 암기할 건 암기하고 전체적인 틀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비사암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실전 투자관에서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것보다 더 플랜적으로 이렇게 어떤 절세 방안 팁, 민감한 부분까지 다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비사암토지를 연구하는 그런 것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까지 내용은 뭡니까? 기본적인 투자 언어고 토지 언어고 요 정도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퍼즐 맞추는 그런 능력, 스킬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능력은 오프라인에서 많은 고시분들과 얘기하면서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참 어렵죠. 세무적인 것은 절세, 세금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하나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죠.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서 그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암토지, 농지, 그 다음에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토지까지, 그 다음 주택의 부수토지까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비사암토지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